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놓고 전쟁을 하고 있느냐? 바로 과학기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를 보시면, 역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사실 인류 역사 3000년, 뭐 길면 5000년 역사를 보면 일관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강대국이 있고 항상 어떤 나라가 발전해서 신흥 강국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두 나라가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한 나라가 이제 기존 강국이 되는 거죠. 그 연속된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 양대 강국의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근데 그때는 군사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원자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그걸로 서로 경쟁한 거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련이 앞섰어요. 그래서 우주인도 소련이 먼저 저기 우주에다가 그 로켓 쏘아 올려가지고 가가린 같은 사람 만들어내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국은 소련이 붕괴가 돼버리면서 미국이 승리했죠. 그래서 1991년부터는 이제 미국이 독립적인 이제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고민하다가 혼자서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기가 약간 벅차니까 그 중에서 제조업을 중국에 맡긴 겁니다. 그게 사실은 오판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제조업을 맡기면서 아주 싸게 물건을 공급을 받고, 대신에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면 대한민국처럼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은 속마음이 달랐거든요. 자기들이 힘을 길러서 언젠가는 미국을 무찔러야지, 이런 생각으로, 왜 도광양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칼을 등 뒤에다가 숨기고 몰래 실력을 계속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년쯤 지나가지고 2008년이 되니까 미국에 있는 리만 브라더스라는 그 세계에서 뭐 거의 뭐 아주 큰 증권회사가 붕괴되면서 전 세계 금융공황이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경제 불황을 일으킨 주범이 됐어요. 그걸 보고 이제 중국이 생각보다 미국이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한번 붙어볼만 하겠다. 중국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하고 정면 대결 시작한 게 2012년 시진핑이 1기 주석으로 이제 등극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됐죠. 근데 그 전에 미국과 소련의 군사 패권 전쟁과는 다른 형태로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는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붙었습니다. 즉, 지금 시대는 과학기술의 패권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서로 뭐 반도체 가지고 서로 지금 막 경쟁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에 훨씬 더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과 중국이 싸워도 미국이 이기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인공지능 특허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3억 명 하고요, 중국에 13, 4억 명이 대결을 하는데, 그 만들어내는 컨텐츠 양이 중국이 미국의 4, 5배 되거든요.
그걸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니까 미국이 막 버거워서 못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아마 블록체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블록체인도 최신 기술인데 그 특허 1위 보유국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이제 우주항공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주항공 산업 제가 보기에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거가 있는 게 미국도 실패했던 달 뒷면에다가 우주선을 착륙을 시킨 게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정류장이 있는데요. 우주 정거장이 있는데 그게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20년 정도 전에 미국이 혼자 기술이나 자금력으로는 못해가지고 한 20개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낡아서 거의 폐기 직전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아무 나라의 도움도 안 빌리고 혼자서 작년에 천공 우주 스테이션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주인 5명을 또 쏘아 올려서 거기서 삽니다. 이미 앞서 있어요. 이런 우주 정거장 이런 쪽도.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요즘 과학기술이 중요한가? 그거는 과학기술이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죽고 사는 문제가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대만의 경우가 제일 좋은 예가 될 겁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꼭 보호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게 어차피 원래 중국 영토니까 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했는데요. 요즘 보면 만약에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서 지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느냐? 대만에는 TSMC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근데 TSMC라는 회사가 왜 중요하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크죠? 근데 그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반도체 산업 중에서 우리가 1위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3분의 1입니다. 나머지 3분의 2가 비메모리 반도체 더 크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투자하는 방식이 달라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경기도 쪽에 용인이나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깔아놓고 디자인도 하고 생산도 하고 둘 다 하거든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잘 못하는 쪽, 그쪽은 이 둘을 서로 나눠서 합니다. 설계만 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팹리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만 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생산만 하는 회사가 더 크거든요. 그 중에서 1위가 대만의 TSMC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위인데요. 차이가 지금 더 벌어집니다. 옛날에는 TSMC가 한 60%, 삼성이 한 20몇 %였는데 지금은 TSMC가 70몇 %, 삼성이 10몇 %. 날이 갈수록 거의 막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전체 반도체 시장의 3분의 2 생산을 담당하는 회사가 대만 거니까 대만을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를 쓰고 대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만이 침공당한다. 그러면 미국이 전투기를 띄웁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미국 전투기가 있고요. 일본에 있는 미국 전투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만까지 거리를 재보면 우리나라에서 대만까지 거리가 일본에서 대만까지 거리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이 동원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 침공에 대해서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도발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시나리오가, 그래서 중국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면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북한에다가 사주해가지고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군과 미군 전투기에 발을 묶어놓고 그때 대만을 침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미국에서 미리 얻어서 준비를 할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기술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다. 이 과학기술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미국도 중국도 꼭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을 우리가 보유해야 우리의 안보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